여러분 요새 마음 좀 평안하신가요? 2026년 1월 새해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참 서늘하죠.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식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침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그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태풍의 눈 속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경고하고 있어요. 다가올 2026년 3월,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생생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충격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수준의 뻔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의 마지막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거대한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이미 수만 개의 미세한 균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 균열을 겨우 막고 있던 마지막 댐질마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바로 다가올 3월입니다. 미군도 점령 못한다는 서울의 요새화된 방어력조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적 핵폭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겁주는 소리일까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공포의 실체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2210조 원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22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체감이 좀 되시나요? 이건 단순히 빚이 좀 많다는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거든요. 전 국민이 1년 내내 먹고 자는 걸 아껴가며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목에 걸린 묵직한 밧줄과도 같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물풍선이 우리 머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꼴이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2210조 원이라는 숫자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까지 다 합치면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2026년 3월이 운명의 날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융권의 결산 시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정부의 지원책이나 만기 연장 같은 임시 방편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가리고 있었지만 회계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 결산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거든요. 감춰진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셧다운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은행들이 과연 3월 이후에도 안전할까요? 두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멈춰선 타워 크레인들과 먼지만 쌓여가는 공사 현장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돈줄이 완전히 막혔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PF는 마치 아슬아슬한 카드 쌓기 놀이와 같거든요. 맨 밑바닥에 있는 카드 하나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아 올린 수십 층의 건물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말죠. 시행사, 건설사, 그리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의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11.8%를 넘어섰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비상벨이 아니라 이미 대피하라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이 PF라는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일산의 아파트 단지보다 더 빽빽하게 연결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예금이 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지금의 상황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과 아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호들은 그때의 데자비 그 자체거든요. 가장 먼저 환율을 한번 보세요. 1480원을 넘어선 고환율. 이건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닙니다. 원화라는 우리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환율이 이 정도로 치솟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 자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냉정한 포식자들이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피냄새를 맡은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을 급격하게 빼나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 경제가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우리를 망칩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비가 오기 전에는 개미들이 먼저 움직이듯 거대 자본은 이미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림도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파트 지옥보다 더 잔인한 경제의 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원화 자산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내 모든 자산이 원화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에만 묶여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의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달러 기반 자산이나 실물금으로 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이에요. 나라가 흔들려도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 달러와 금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태우고 갈 유일한 방주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겠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겐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요새를 구축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로인 거 아시죠? 경제 위기라는 전쟁터에서 보급로는 곧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이에요. 금리가 치솟으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은 2배, 3배로 껑충 뛰거든요. 가능하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채를 미리미리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 즉 달러 배당처럼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승자가 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은 가장 먼저 전장에서 도태됩니다. 이건 정말 냉정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위기를 버텨낼 실탄이 충분히 들어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는 뉴스를 거꾸로 읽는 능력입니다. 정부와 주류 언론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들이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안심해도 좋다라고 말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위기의 직전에 정부가 위기라고 먼저 고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괜찮다는 최면을 걸 뿐이죠. 우리는 그들의 입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환율, 연체율, 외국인 순매도 현황 같은 핵심 지표를 스스로 체크하며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해요. 남산 터널이 거대한 방공호가 되어주듯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적 방공호를 직접 파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내 돈 지켜줄 사람은 정부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볼게요. 2026년 3월이라는 디데이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2210조 원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라는 양대 시한폭탄은 결산이라는 도화선을 만나 폭발하기 직전이고요. 환율 1480원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이미 97년의 악몽을 다시 불러오고 있죠.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 자산의 30%를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부채를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정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냉철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도로 연결되어 있고 어딘가의 붕괴는 삽시간에 우리 집 안방까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서울의 촘촘한 아파트 단지가 전쟁 시에는 훌륭한 방어벽이 되지만 경제 위기 때는 거대한 빚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언젠가 이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날, 그때 대비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극단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다가올 파도를 눈 감고 외면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국가도 은행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쿠키 경제학에서 여러분의 경제 생존을 함께 고민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전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